해야지 그 설명을 안 해주면 내가 처음 써보는데 저는 강의를요 한 2년 6개월 만에 처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진행되고 나서 강의를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오프라인 강의는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이렇구나. 아까 이정호 사장님이 이거 한 게 이렇구나. 안 돼요 이게. 아이고 넘어갔네요. 프로필을 준비했어요. 저 강의 못 들으신 분 많죠? 네. 그러니까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야지. 그죠? 그러니까 저는 70년생이고요. 나이 무지하게 많이 먹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을 해보니까. 징그럽더라고. 53이라고 그러니까요. 오, 너무 많이 먹었더라고요. 제가. 놀고 있네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많이 먹었더라고요. 자, 1989년 8학번입니다. 제가 8학번이고요. 상수대 생명자원과학대학 낭농자원 식품학과 되게 과도 복잡한 데를 들어갔어요. 이게 뭐 하는 과냐면요. 소젖 짜는 과예요. 소젖을 짜서 우유를 생산해 가지고 그걸로 식품을 가공하는 거예요. 우유, 치즈, 뭐 버터 있죠? 이런 거를 만드는 과예요. 그러니까 소하고 젖소, 홀스테인이라는 품종의 젖소를 공부하고 그리고 우유로 만들 수 있는 모든 것 그리고 하나 더 추가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유산균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배웁니다. 미생물학을 배우니까요. 그러니까 암회의를 하면서 도움을 좀 받았겠죠. 천만에요. 하나도 모르겠더라고. 난 사실 진짜로 암회의 와서 배웠어요, 진짜. 대학에서 미생물이요. 내가 학점을 받았나 안 받았나까지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정말 어려워요, 대학은. 근데 암회의에 와서 정말 이 유산균 공부 다 했어요. 그리고 저는요 과가 낭농학과니까 어느 회사를 가야겠어요. 서울의료, 남양의료, 매일의료, 해태의료 이런 데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해태의료에 공채 입사를 했어요. 96년에. 그리고 이제 2000년도에 결혼을 했죠. 결혼한 지도 벌써 23년 됐네요. 징그럽게 오래됐어요. 저는 근데요 저희 집사람을 이렇게 자는 모습을 보면요 감탄을 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탄을 합니다. 네. 어떻게 이런 사람이 나하고 결혼을 했는지 감탄을 하면서 저는 살고 있습니다. 23년을 살고 있어요. 네. 자, 그리고 2010년에 아메이 회원가입을 했어요. 10월 2일 날 첫 교육을 받았는데 10월 2일에는 가입을 안 하고 10월 30일 날 가입을 딱 했어요. 이것들이 어떤 걸 하나 이러고 보고 있었던 거죠. 근데 가입을 안 할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가입을 했어요. 그리고 잘못됐어요. 2013년 1월이에요. 2013년 1월부로 플래티늄을 달성하고요. 무효곡절이 많았죠. 그 사이에. 그리고 2018년도에 2018년 9월부로 파운드스 플래티늄을 달성을 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얘기해 본다면 저 파운드스 플래티늄을 달성하고 나서 제가 신장이 완전히 망가졌다는 통보를 받게 돼요. 건강검진을 하러 갔는데 뭐 지금 당장 투석을 해도 된다고 이러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투병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전혀 투병하는 사람 같지 않죠? 네, 팔팔해요. 자, 이제 제 프로필은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발표해야 될 내용은 A스텝에서 사업가의 자세가 있죠. 사업가의 자세가 정말 중요하다고 제가 여기서 썼거든요.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 시스템 자체보다 더 사업가의 자세와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썼는데 그 사업가의 자세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것, 제가 여태껏 경험했던 것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안 되네요. 이건 아예 안 돼요. 아예 안 돼요. 네, 이거 누르긴 하겠어요. 자, 자세의 중요성이에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요 강의를 듣고 있을 때 앞에서 이러고 있으면요, 아이고 사전 준비 좀 잘하지 속으로 말이야,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안 돼요. 예, 답답하면 누르는 거지 뭐. 자세의 중요성을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건데 이걸 내가 왜 들고 있지? 예, 자세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일단 해보자고요. 시간이 가니까. 만약에요, 여러분들로부터 시작되는 네트워크요 어마어마하게 거대해진다를 가정하자고요. 그러면 또 그 다음에 그 거대한 네트워크 전체가 나의 마음과 자세를 복제한다고 가정하면 여러분들로부터 시작된 그 어마어마하게 큰 네트워크가 여러분들 자신을 다 복제한다고 생각하자고요. 여러분들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겠죠. 여러분들이 짝다리 찢기 시작하면 다 찢는 거야 이게. 그죠? 여러분들이 좀 부정적인 말을 시작하면 다 부정적인 말을 시작하는 거야. 사업하기 귀찮아 막 이러면요 다 귀찮아하는 거야 하루아침에. 이렇게 생각한다면요, 자세가 여러분들의 자세,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자세와 태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제 표정하고 똑같이 막 인상을 쓰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요 그냥 앞에서 삘 받아가지고 지금 이러는 겁니다. 뭐 기분 나빠서 이러는 게 아니고요. 자세가 이 원인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히 아메이라고 하는 네트워크 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의 사업에 임하는 자세, 그죠? 사업을 임하는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눌러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세란, 태도란 무엇인가 비교해보자 이거죠. 비교해보자. 여기 별이 몇 개예요 지금? 4개. 육군 대장입니다. 이분이 노무현 정부 때인가 그 육군 대장으로 진급하셔가지고요 참모총장인가까지 갔어요. 누구시냐면 제가 이등병 때부터 병장 때까지 모셨던 대대장님이에요. 그분이 제가 제대하고 나서 계속 진급을 하시는데 왜 없어졌어요? 예, 되나요? 예. 되네요. 자, 진급을 하셔가지고 어느 날 TV에 나왔는데 육군 대장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에서 뛰어내리시는 그 훈련을 하시더라고 육군 대장이. 그러니까 육군 중장, 소장 전부 다 뛰어내리는 거지요. 근데 자세를 보세요. 스탠다드하죠. 머리 말끔하고 딱 가슴 펴고 있고 누가 보더라도 이 참 모범적인 군인이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제가 이 사진을 넣은 게 정말 모범적인 군인이세요. 존경할 만한 군인. 실제로 그래요. 신현돈 대장이에요. 제 이름도 아직 기억해. 30년이 됐다니까 군대 제대한 지가. 근데도 아직 이름을 기억한다니까요. 대대장님, 중대장님, 소대장님 많았잖아요. 다 이름이 기억한다고 신현돈 대장님만 기억나요. 근데요, 같은 자세인데 같은 군인인데 이런 군인 어때요? 예비군이에요. 예비군. 이 마크가 예비군 마크예요. 이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래? 개비군이라 그래요. 자세가 개 같다고 해서 개비군이라 그런다고요. 근데 이 사람은 나라를 지킬 것 같잖아요. 우리를 지켜줄 것 같아. 우리를 지킬 것 같아요? 야, 이것도 러닝 셔츠도 국방이야 이거. 군용이야 군용. 자, 근데요, 이거 어때요? 여기 뭐라고 써있어요 글자가? 뭐든 하기 싫어하는 불만 가득한 얼굴. 이게 예비군의 특징이거든. 근데요, 강석진 선생님 서울대 나오셨잖아요. 서울대가 아니라 하버드, 스탠퍼드를 나와도 예비군 뭐를 딱 쓰면 이렇게 돼. 이거는요, 한 예비군 훈련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몇백 명 모이는 것 같아요. 한 1000명 이상 모이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딱 가면요. 야, 저 모습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전부 다 이러고 단추는 다 풀고요. 앞으로 가라 그러면 뒤로 가고요. 서세요 그러면 가고요. 전부 다 청개구리 같아. 안, 움직이니까 멈추세요. 정지 그러면요. 다 뒤로 가고 막 이래요. 전부 다 거꾸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세가요. 영 안 나. 그러니까 나라에서요 한때는요. 이 예비군 훈련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되게 고민 많이 했다니까요. 그래서 내린 결정이 뭐예요? 예비군 훈련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 사람 무조건 퇴소. 다음에 다시 와. 그러니까 이제 귀찮아가지고 예비군 훈련이 굉장히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귀찮아가지고요. 훈련 제대로 잘 받아요. 지금은요. 자세의 중요성이죠. 신입사원을 뽑아요. 이런 사원들 뽑고 싶죠? 그죠? 여러분들이 사장님이고 회장님인데 신입사원을 뽑는다 그러면 이렇게 반듯하고 좀 뭔가 일을 열심히 할 것 같고 젊고 이런 사람들을 뽑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어느 날 면접 보러 이런 사람이 왔어. 어떻게? 이거 신입사원이 건달해 이거. 이거 고민되지 않아요? 뭐가 다르죠? 뭐가 다르죠? 머리가 곱슬해서 그런가? 아니에요. 자세가 다르다고요. 태도가 다르잖아. 태도가 다르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 사람이 마음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이 사람을요. 이런 말 아세요? 겉볼 아니라고요? 겉보기에 딱 보이는 면이 속마음하고 똑같다는 말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요.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보이는 대로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네트워크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요. 내 의도와 관계없이 나의 사사로운 잘못된 행동과 태도 때문에 우리 고객이나 사업자나 파트너에게 오해를 살 수 있는 일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아주 중대한 문제점으로 대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 세부적인 자세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볼 건데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굉장히 많죠, 양이. 자, 내적 자세는요. 마음의 자세라고 보시면 돼요. 마음의 자세, 심적 자세라고 보시면 되고 외적 자세는 이 겉모습 이런 것이라고 보면 되고 활동 자세는 그냥 보이는 그대로입니다. 자, 내적 자세는요. 첫 번째, 꿈이죠. 꿈이죠. D-Day라고 적어놨잖아요. 예, D-Day라고 이거 안 나오네요. D-Day라고 적어놨잖아요. D-Day라고 쓴 이유는 꿈을 D-Day라고 쓴 이유는요. 꿈이 명확하고요. 꿈이 분명하고요. 그리고 꿈에 집중되어 있지 않으면 꿈은요. 허망해집니다. 잘못하면. 만약에 SP를 가셔야 되는 분 손으로 보세요. 네, 몇 분 계시죠? 네, 소심하게 들었어요 손을. 네. SP가 꿈이 될 수는 없겠지만 더 높은 이게 있으니까 단기적인 꿈이 될 수는 있잖아요. SP를요 정확하게 D-Day를 정하고요. 지난주에 김정임 파운더스 수석 다이아몬드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명한 결정이 되지 않으면 이 꿈이요, 내가 정한 목표가요, 허망한 현상이 나타나요. 아무리 해도 안 이루어지는 것 같고 안 되는 목표인 것 같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 버립니다. 분명해야 됩니다. 분명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의심이 안 돼요. 분명하게 내가 결정이 되고 아주 집중을 하잖아요. 의심이 안 돼요. 내가 SP를 할 거다라고 하는 의심이 안 돼요. 비근한 예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릴 수 있냐면요.
그 A65에 저기 지중해 크루즈를 가잖아요. 주 박사님께서 저한테 그 이사장 크루즈 가야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저 뭐라 그래요? 예, 화이팅! 가야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마음에서는요 어때요? 솔직한 말로요. 내일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내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몸도 이렇게 뭐 그렇게 좋지 못한데 그걸 도전해서 무리를 하다가 뭐 잘못하고 뭐 별 생각이 다 나는 거죠. 별 생각이 다 나는 거죠. 또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은요 A65가 딱 제 마음에서 결정이 됐어요. 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월요일 날 그 수석 게스트 스피치를 딱 듣고요. 아, 결정이 뭔가를 알았어요. 결정이 어떤 의미다라는 걸 딱 알고요. 결정이 딱 되니까 D-Day가 이제 저기잖아요. 파운더스 에메랄드잖아요.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은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요 수치적으로 따지자 그러면요 가능성이 없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저는요 전혀 저거를 의심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제가 딱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의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SP를 가거나 PT를 가거나 파운더스 플래티늄을 가시는 분들은 자기는요 부정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냥 대충 부정적인 사람은 제가 이렇게 끌어안고 가죠. 아주 그냥 울트라 캡숑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막 주변 사람들을 초토화시켜버리는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제 주변에 3사람이 있습니다. 절대 아무 얘기 안 합니다. 아무 일을 막 그냥 초토화시켜버리니까. 언제 후원하려고 하냐면요. 더블 다이아몬드 정도 되면 이 사람들을 품을 수 있으니까 그때 하려고 해요. 지금은 그 사람들을 후원하는데 너무 큰 에너지를 쓰게 되니까 후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종류 후원을 안 하는 사람이요. 게으른 사람. 나라님도 구제가 안 된다고 하는 이 게으른 사람들. 후원을 제가 안 하려고 그래요. 지금은 안 하고 더블 다이아몬드 돼서 하려고 그래요. 부정적인 것은요. 누가 말로 해서 긍정적으로 변화가 안 돼요. 이 긍정은요. 자기 자신이 시스템에 적극 참여해서 시스템으로부터 계속 이 마음이나 이 자기 자세, 몸 이거를요. 계속 훈련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무엇인가가 잘못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지 않으면 자발적 긍정이 안 나와요. 3번째 열정이죠. 저는요 열정이 아메이 사업, 특히 일반 사업이 아니라 일반 장사나 이런 게 아니라 네트워크 마케팅을 함에 있어서 열정으로 불타오르지 않으면 사업이 될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저기 보험은요 제가 보험을 해봤는데 보험은요 청약서라도 들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종이 조각 하나라도 들고 다녀요. 근데 이 아메이는요 사업을 얘기하려고 할 때 뭘 가지고 얘기해요? 제품은 제품을 얘기할 수 있는데 사업에 대해서 얘기해요. 뭘 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람들한테 보여줄 게 없잖아요. 말하는 사람의 열정밖에 없어요. 말하는 사람의 열정에 불타야 됩니다. 아주 싸질러 버려야 돼요. 자기 자신의 아주 그냥 정신을 그냥 불태워 버려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이 불나요. 이 사람이 불나는 거예요. 그래야 나오는 반응이 뭐예요? 나 한번 교육 가고 올게. 이 정도 반응이 나오는 거죠. 자신감이 없이 아메이 사업을 한 여러분들이요. 더블엑스가 너무 좋잖아요. 너무너무 좋은 제품이잖아요. 이 더블엑스를 누구한테 전달하는데 뭐 네가 지금 먹는 것보다 이게 조금 좋을걸? 이러면 먹을까요? 이게 아마 우바자라 그 농장에서 만들어진 비타민C일걸?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될까요? 우바자라 농장을 가본 듯이 얘기를 해야지. 가본 듯이. 나는 안 가봤지만 우리 저기 선배 리더님들이 다 가본 곳이니까 그 가본 듯이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해. 절대 거짓말이 아니니까요. 그죠?
그 저기 그 우리 아메이 본사 옆에 호수가 크잖아요. 그 1급수라면서요. 1급수면 먹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네가 먹어봤냐 그러면요. 우리 그룹에 이지현 사장님이란 분이 가서 먹으려고 하다가 얼음이어서 못 먹었다 이래야지. 사진 딱 찍어서 갖고 왔잖아요 그때. 자신감 있게 무엇을 얘기하더라도요. 글쎄 뭐 머리 글쩍글쩍 하는 게 아니라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해줘야죠. 자, 순도 100% 이거는요. 시스템이에요. 여러분들이 조인을 하려면요. 20%는 이쪽으로 보고 80%는 이쪽으로 보고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20%는 아니야. 뭔가 좀 있을 거야. 이런 느낌이든지. 그리고 80%는 그래도 좀 뭐 저 사람들 말대로 되면 너무너무 좋겠다. 이런 느낌이면요. 80%가 아니 20%가 80%를 잡아먹습니다. 왜냐하면 부정이 더 강해요.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마음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80%가 20%를 못 이겨버려요. 예를 들까요? 여기 100명이 앉아있는데 20명이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80명이 초긍정인 사람들이 못 이겨요. 뭐 이겨내지 못합니다. 순도 100%는요. 시스템에 조인하는 사람의 마음은요. 어디 한번 해보고 내가 뭐 해보고 뭐 안 되면 뭐 이런 자세로든 아예 그냥 성공이라는 것은 꿈도 꾸지 마세요. 아주 순도 100%, 순도 100%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제품, 회사, 스폰서 시스템이라고 적혀 있죠. 저 밑에 글자 보이시나요? 제품, 회사, 스폰서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될 대상이 네 가지라는 거예요. 순종해야 돼. 복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종의 복은요. 무릎 복이에요. 꿇어 무릎 꿇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다는 얘기는 승패에서 진 사람이 무릎을 꿇는 게 복이에요. 순종은요. 순수하게 따르의 종자예요. 이해되시나요? 내 마음이 정말 순수하게 저것을 이루고 싶어서 이 네 가지에 따르는 거예요. 근데 이 네 가지의 어느 하나도 여러분들이요 순종하지 않으면요 사업은 멀리 갑니다. 멀리 갑니다. 이 네 가지 전체를 아주 순종하셔야 돼요. 가장 대표적인 우리가 순종을 배우는 게요 시스템에 순종하라 이러잖아요. 근데요 제품을 부정하면서 제품을 의심하면서 성공을 할 수 있을까요? 또는 회사를 미시간주 A다에 없을 거야. 아니면 뭐 1.8kg라는데 좀 안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의심을 한다거나 그러면 안 돼요. 이 네 가지는요 절대적으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공은요 네트워크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성공을 해야 되냐면요 제가 파운더스 플래티넘을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 파운더스 플래티넘을 딱 되니까 제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이요. 야, 파운더스 플래티넘 정도를 가지고도 그러더라고요. 연말 보너스도 받고 막 그랬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넌 할 줄 알았어. 난 태생이 아니야 이러더라고요. 자기는 태생이 이거하고 안 맞대. 안 맞대요. 사람들은요 자기하고 이 아메이 네트워크 사업하고는요 굉장히 이 간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큰 성공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다이아몬드 또는 뭐 파운더스 크라운 앰버서더의 핀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이 열심히 노력했던 이 과정을 인정합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죠? 과정의 행복이라고 그러죠. 이 과정이 인정이 되면 과정이 가치 인정이죠. 그러면요 핀을 존경합니다. 핀을 가지고 있는 핀을 달성한 나를 존경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한 번도 빼지 말고요 다 성공하셔야 돼. 다 성공을 안 하면요 뭐라 그래요 또? 내 그럴 줄 알았다 이제 이러죠. 그런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내적 자세인데요. 자 외적 자세 좀 알아볼게요. 자 복장 제가 2010년도에 10월 달에 와서 이제 시스템 강의를 듣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뭐라고 이제 강사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남자는 넥타이에 양복 딱 입고 구두 신고 가방 딱 들고 이렇게 촥 우리 좀 당당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복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성분들은 원피스나 투피스에 양장 입으신 분 계신가 지금? 양장이라고 써요. 양장 입고 그래도 많은 저희 사업자 여성 사업자분들이 양장을 입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제 남성이니까 그때 뭐 직장을 다니고서 양복을 입고 다녔죠. 그러니까 뭐 별 어려움이 없었는데 직장을 그만두고 나서는요. 근데 또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양복이나 뭐 이런 것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뭔가 좀 불쾌감을 주거나 뭐 위화감을 주지 않는 깔끔한 복장, 뭐 세미 양복, 뭐 이런 정도, 세미 정장, 뭐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복장은 가급적 상대방에게 내가 만나는 상대방에게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는 정도의 복장이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스크를 써서 제가 인상을 써보여도 안 보이시겠지만 항상 아까 마동석처럼 인상을 쓰고 다니면서 사업 설명을 하면 될까요? 이 표정이요 정말 밝아야죠. 무슨 뭐 윗이빨이 뭐 8개가 보여야 되고 뭐 이런 거는 못하더라도 최대한 밝아야죠. 이 사람과 내가 만났는데 반가워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뭐 무슨 산삼 천년묵은 산삼을 먹은 것처럼 그냥 얼굴에 막 써가지고 막 이러고 있으면 되겠냐고요. 그게 이 표정이 밝아야 되겠죠. 매너는요 저희 집사람이 저하고 살면서 참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매너예요. 매너. 여성분들은 이 매너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 같더라고요. 매너를. 저는 막내로 자라가지고요. 이 매너라는 걸 잘 몰랐어요. 근데 저희 집사람하고 살면서 좀 많이 배웠죠. 오히려 사업자가요. 어느 자리에 딱 앉았는데 고객과 앉든 뭐 사업자들하고 파트너하고 앉았는데 아주 매너 없는 행동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심지어는 박차고 일어나는 사람도 봤어요. 제 파트너는 아닌데 박차고 일어나는 사람도 봤습니다. 매너 굉장히 중요하죠. 뭐 매너가 그렇게요. 그리고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지켜야 될 것을 지키는 거죠. 지켜야 될 것을 지키는 것이 매너죠. 자 그리고 여유. 아무리 목표가 어렵고 이번 달에 내가 달성해야 되는 목표가 아직 많이 남았다 하더라도요. 이건 저도 막 경험을 해봐서 알겠는데 조마조마하거나 막 그냥 뭐 너무 급박하게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소비자가 잘못하면 그걸 다 캐치합니다. 캐치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윤아 사장님이 제가 저를 만났어요. 근데 이번 달에 해야 될 목표가 좀 높아요. 이무종 사장님이 푸시를 많이 한 거야. 근데 저를 만났는데 그 목표 해야 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그대로 막 보여지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제가 앉아서 들으면서 다 느끼는 거죠. 실제로 다 느낄 수 있어요. 조금도 틀리지 않게 그대로 느낄 수 있어요. 한때 제가요, 저 지방 가가지고 막 여기저기 뛰어다닐 거 아닙니까?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이번 달에 많이 바빠?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이번 달에 많이 바빠? 좀 해야 될 게 아직 많아?
그러면 나 저기 아세로라신 몇 개만 줘.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요. 잘 됐다 이게 아니라 좀 창피하더라고. 내가 내 관리를 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그때 들었었어요. 자, 여유 있게. 이 여유는 어디서 나오냐면요. 활동량에서 나옵니다. 활동량이 많으시면요. 여유가 있어요. 근데 이번 달에 활동 많이 했다고 해서 이번 달에 여유가 생기느냐? 그렇지 않아요. 적어도 3개월 정도는 이 누적이 되어야 그것이 그 다음 달부터 이 여유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거는 뭐 경험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언어가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뭐 이어령 박사님이나 유시민 농객처럼 아주 고급스러울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요. 우리가 하고 있는 아메이를 내가 대표한다고도 봐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뭐 이렇게 은유적인 막 이런 언어는 아니라 하더라도 고객이나 사업자들 앞에서 써야 될 말과 안 써야 될 말은 좀 구분을 해야 될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 데모를 하러 갈 때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세요? 데모를 하러 가서 꼭 뭐 하나 빼놓고 가지 않던가요? 그 먹물 데모를 하려고 그러는데 소금물을 안 가져갔다든지 뭐 이런 경우 없던가요? 먹물 대신 뭐 잉크로 했다가 다 망한다든지 전 그런 경험이 많아요. 그래서 이 준비물 같은 거는요. 지금은 이제 아예 이런 데모를 할 때는요. 저희 집사람이 싹 챙깁니다. 저는 이런 걸 잘 못 챙기는 천부적으로 못 챙기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희 집사람이 싹 챙겨요. 그리고 사업적인 부분이나 제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싹 얘기를 하죠. 자, 미인대칭은 우리 시스템에서 배우죠. 여기 있는 거하고 다 딱 똑같아요. 미소 잘 짓고요. 인사 잘하고 그리고 대화 잘 나누고요. 칭찬.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했던 것 중에 참 이 효과적인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특히 SP를 해야 되시는 분들 효과적인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코로나가 진행되기 전에 그 강남 우리 센터에 있을 때 거기서 제가 스텝으로 일을 했어요. 그린월드에 스텝으로 일을 했어요. 스텝으로 일을 하면서 무슨 일을 제가 했냐면 매주 월요일 날 미팅이 있지 않습니까? 미팅이 있으면 그 미팅 하는데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문 앞에 딱 서 있어요. 문 앞에 딱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들어오시는 분마다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다 차잖아요. 그러면 이제 돌아다니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칭찬을 막 해요. 칭찬을 막 해드립니다. 이 세 줄이었잖아요. 세 줄을 막 돌아다니면서 막 칭찬을 하고 농담도 하고 그러면서 막 돌아다녀요. 그럼요,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참. 오용국 사장님 옛날에 곽정혜 사장님이 제가 막 칭찬하니까 이승택 사장님 보려고 온다고 얘기했었죠. 했어요. 어느 날 립스틱을 분홍색을 바르고 오신 거예요. 곽정혜 사장님 나이가 지금 몇이에요? 72? 72이세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한 60 후반이든지 그러셨겠죠? 근데 키가 작으시단 말이에요. 제가 분홍색 립스틱을 바르신 걸 보고 야, 사장님 어쩜 그렇게 색깔도 꽃분홍으로 그냥 연한 분홍이었는데 그냥 꽃분홍으로 그냥 이쁘다고 막 그랬더니요. 그 다음 주에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아세요? 빨간 립스틱을 그리고서 그 빨간 립스틱을 바른 것까지 좋아요. 빨간 립스틱을 바르시고 오셔가지고 제 앞에 딱 이러고 서서 웃고 계시는 거예요. 한 번 더 칭찬 좀 해주세요 이거죠. 마음으로는 부담이 좀 되면서도 대단하다고 어쩜 이런 색을 고르실까? 너무너무 이쁘시네. 잘 어울리시고 얼굴 파운데이션하고 잘 어울리죠. 막 이랬어요 제가. 그 다음부터 계속 빨간색 바르세요. 여러분들 소비자가요 그렇게 다가올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렇게 그거를요 한 2년인가 3년을 했어요 제가. 이제는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제가요
칭찬이 잘 나와요. 그 전에는요, 칭찬을 하려면 뭔가 개면쩍고 뭐 좀 마음에 없는 소리 하는 것 같고 막 그럴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그랬죠. 근데 그거를 한 3년을 하고 나니까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다 칭찬해요. 다 칭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 예전에는 저 거창 함양군 아니면에 이 감나무 따던 사람, 감나무에서 감 따던 할머니가요, 가가지고 또 막 이런저런 얘기를 했더니 감을 막 주시면서 막 이런 일도 생기고요. 실제로 제가 아주 사소한 일이지만, 아주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반복된 연습, 그 훈련이라고까지 할 것도 없죠. 반복된 연습을 하는 속에서요, 변화되는 게 나타나더라니까요. 아메이 하면서 상대방한테 칭찬하는 거 엄청 중요하지 않아요? 엄청 중요합니다. 이거는 만약에 소비자나 자기 파트너를 만나서 한 번 만날 때마다 한 번씩 칭찬할 수 없다면 좀 문제가 있는 사람. 다시 배워야 돼. 네. 제가 지금 어디를 하다가 이걸 했죠? 칭찬. 어디를 했는지 까먹었어. 이해되시죠? 다음 주부터는요, 무조건 여기 입구에 몇 명이 서 있는지 보겠어요. 인사를 많이 하세요. 인사를 많이 하셔야 된다니까. 그리고 인사하시면서 영 칭찬할 게 없잖아요. 그럼 이 곱슬머리에, 이 파마 머리의 각도라도 좀 이렇게, 야, 예술이다 각이, 이 동그란 이 곱슬 각이 예술이다, 이런 거라도 칭찬하시라니까. 왜? 연습이니까. 근데요, 그걸 여기서 연습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밖에서 그걸 하려고 그러면요, 되게 안 나오면서도요,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뭐 헛소리야, 일 한마디만 그냥 엄매 기주고 한다니까. 근데 여기서는요, 그걸 아무리 연습을 하더라도요, 헛소리 하고 있네,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또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러죠. 그 사람이 립 서비스라는 걸 알면서도 고마워하죠. 여기서 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자, 그리고요, 활동은요, 여러분, 고개도를 하지 않는데 사업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고개도를 안 하는데 내가 사업을 해봤잖아요 하는 거는 말도 안 된다. 다시 배워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아까 여기 자신감이나 이런 거하고 마찬가지죠. 이 진짜 내 자신이 이 파스처가 있어야 돼, 당당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좋은 사업을 가지고요. 그리고 절대 크로스라인은 해봐야 독이에요. 뭔가 시원함과 뭔가 좀 짜릿함을 느낄 수 있어요. 이 형제 라인하고 막 얘기를 하다 보면요, 같은 입장일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엄마 내 말이 맞네, 아이고 내 생각이 맞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근데 둘 다 가는 거예요. 제대로 배운 사람이군요, 그 자리에서 당신 정신 똑바로 차려, 이 말을 해줘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크로스라인 절대 안 된다. 지금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탁탁탁 넘어가고 있어요. 자, 프로모션은요, 제품 프로모션 우리 저 아메이 본사에서 해주잖아요.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거를 정말 잘 사용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저는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냐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요, 여러분들 스폰서를 프로모션 하지 않고요, 여러분들 사업이 될 거라고 믿으시면요, 큰 오산이거든요. 큰 오산이에요. 어차피 여러분들이요, 현장에서 어떤 대상자를 사업 설명해서 그 현장에서 그 사람이 나 지금부터 사업을 그냥 너무너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반응을 끌어낼 수 없다면 반드시 스폰서의 도움을 받아야죠. 근데 스폰서에 대해서 비하를 하거나 스폰서에 대해서
적극적인 내 자신이 내 스폰서에 대해서 적극적인 막 이 협조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이요 다 알아요. 눈치챕니다. 실제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이런 거죠. 실제로 있었던 일. 저 지방에서요 어떤 분이 옛날에 아메이를 했대요. 스폰서가 누구냐고 그래요.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닥터 주라고 들어는 봤어. 제가 그럽니다. 너 못 알아듣는 것 같다. 그러면 제가 그러죠. 힐러리 박이라고는 알아? 누구예요? 주재호 박경자 사장님이잖아요. 딱 그러면 뭔가 있는 것 같은가 봐. 뭐 외국 사람이라고 생각하나 보지? 내 스폰서가 한국의 아메이 1번 그리고 네트워크 다단계 저기 뭐 이런 거 다 합해서 한국의 방문 판매업에 저기 관계되는 모든 사업과 관련돼서 가장 수입을 많이 받는 분, 그분이 바로 내 스폰서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요, 돈은 주재호 박경자 선생님이 제일 많이 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요 저를 대단히 봐요. 그리고요 뭐라고 그 말이 맞더라고. 진짜 저한테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매주 봬요 이래요. 매주 봬요. 또 한 번은요 시크릿 아세요? 시크릿? 네, 비밀이라는 시크릿. 걔네들은 사업 설명이 비밀이야. 근데 터졌어. 자, 근데요 거기에서 과거에 그린월드였더라고. 1번 사업자를 만났어. 1번. 근데 그 사람이요 저를 보더니 그때는 플래티늄 때였어요. 저기 피니 보세요 이래요. 플래티늄이에요. 그랬더니요 그 사람이 파운더스?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그랬죠. 근데 그때부터 약간 내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스폰서는 누구신가요? 이래요. 그래서 제가요 똑같이 했지. 닥터 주라고 들어봤어요? 힐러리 박이라고는 알아? 그렇잖아요. 그랬더니요 딱 알더라고요. 주재호 박경자 사장님이라고. 근데 그 순간부터요 이 사람의 태도가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세요? 제가 마치 비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요 이 스폰서의 프로모션을요 정확하고 잘해야 돼.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가치가 올라간다니까요. 스폰서를요 개똥으로 알면요 여러분들이 개똥인 거야. 스폰서를 잘하면 정말 막 이게 측사 알아요? 측사? 옛날에 명나라 측사가 오면 막 이렇게 명나라 황제가 온 것처럼 막 대접을 해주잖아요. 측사 대접을 해야 된다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동기부여. 어떤 도전을 하기 위해서는요, 어떠한 도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기가 부여가 돼야 됩니다. 도전을 하는 데 있어서요, 요번에 제가 그랬죠. 아까 A65에 저는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될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 동기부여가 요번에 게스트 스피치로 됐어요. 동기부여가 되지 않으면 도전에 힘이 나지 않아요. 도전에 힘이 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동기부여를 받기 위해서는요, 정말 백방으로 노력을 하셔야 돼요. 정말 백방으로 노력을 하셔야 돼요. 뭐 CD도 듣고 음원도 듣고 교육도 받고 강의도 하시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강의를 하는 게 동기부여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 됐어요. 자기 자세와 태도는요, 아메이를 하기 전에도 형성이 돼 있잖아요. 어떻게 세상을 살아왔는지 이렇게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안 바뀌어요. 근데 말입니다, 여러분. 바꿔야 할 이유가 분명해. 이유가 분명한 거야, 이거. 그러면요,
나의 자세와 태도를요, 여러분, 바꾸려는 노력이 선행력, 이게 먼저인 거예요. 나의 자세와 노력을 바꾸지 않고, 다시 말합니다. 나의 자세와 노력을 먼저 바꾸려고 하지 않고 어떠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바꿔야 할 이유를 먼저 보려고 하면요, 그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유 다시 한번 읽을게요. 이유가 분명하다면, 이 이유가 분명한 게 뭐예요? 제가 아까 파운더스 에메랄드를 이렇게 잡듯이 막 분명하게 느꼈다 이거잖아요. 분명한 거예요. 분명한 거. 이유가 분명하면 나의 자세와 태도 바꿀 수 있죠. 얼마든지 바꿀 수 있지. 분명해졌는데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손에 잡히는데 다 바꿔야지. 다 바꿔야지. 마누라하고 자식 빼고 다 바꿔야지. 뭘 안 바꿔요. 바꾸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된다니까. 이게 먼저라니까. 자, 그리고요, 시스템보다 더 중요한 핵심이요, 바로 이 자세와 태도예요.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요, 시스템이 아무리 완벽해도요, 내 자세와 태도가요, 그 시스템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요, 허당이란 말 써도 되나? 헛일이에요. 헛일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의 자세와 태도가 그만큼 중요한 거죠. 자, 보세요. 초기 사업자잖아요. 오랜 기간 사업을 했는데 성장 못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자, 이런 분들은요, 나쁜 습관이라고 썼지만 나쁜 습관이라기보다는 좀 뭔가 좀 잘못된, 그죠? 잘못된 습관과 뭔가 좀 이렇게 배움이 좀 이렇게 좀 적다던가 뭐 이런 것이 형성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수정하는 방법은 유일합니다. 고개도밖에 없어요. 누군가가 말을 뻐꾸기를 잘 날려가지고요, 뭔가 확 바꾸고,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은요, 아메이 안 해도 되잖아요. 이 고개도로 사람이 변화된다. 이 점을 분명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쁜 습관과 자세는요, 고개도밖에 바꿀 방법이 없어요. 자, 생각해 보시자고요. 나는 스폰서에게 어떤 파트너인지. 이건 무슨 말이에요? 어떤 자세와 태도를 보이고 어떤 자세와 태도로 사업에 임했으며 어떤 자세와 태도를 지금 가지고 유지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여기서 가끔가다 성공자분들이 질문하시는 게 있어요.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파트너가 있으면 좋겠어요? 싫겠어요? 이런 질문 하잖아요. 질문해 볼게요. 이렇게 손 들어도 돼요. 이렇게 손 들어도 돼요. 여러분들과 같은 파트너가 여러분들한테 있으면 좋겠다. 좋겠다. 자, 됐어요. 싫겠다는 안 들어도 돼요. 한 반수는 좋겠다고, 반수 좀 안 되게 좋겠다고요. 반수 이상은 싫겠다예요. 아니면 또 애매모호하다도 있을 수 있겠죠. 나와 같은 파트너가 있으면 애매모호하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좋겠다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사업을 제가요, 옛날에 공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짧은 시간 딴 얘기 좀 해보면요, 제 공부를 제가 안 한 사람은 아닙니다. 아주 학교, 집, 도서관 열심히 다녔는데 이해력이 부족한 사람인 거죠. 성적이 안 나와. 성적이 안 나와. 고등학교 3년 동안 성적이 안 나오는 거야. 지방대학을 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뭐 공부를 하고 나서 이제 여차저차해서 2010년도에 그린월드에 딱 왔더니 문 앞에서 출석 체크를 하시는 분이 이대 출신인 거야. 최영화 사장님. 네. 그리고 최고 스폰서이신 주박사님부터 박사님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박사가 제일 비해.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전국 모의고사, 모의학력고사 전국 1등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이해되시나요? 누군지?
강석진 사장님이에요. 제가요 강석진 사장님을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 와서 플래티늄, 파운드스 플래티늄 그 핀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다이아몬드가 된 최초의 사람을 본 거예요. 봤어. 처음 봤어. 그게 누구냐면 강석진 최영하 사장님이에요. 한 해에는 사파이어, 에메랄드를 달성하셨고 그 다음 해에는 다이아몬드를 달성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강석진 사장님이 심장이 또 안 좋으신 거야. 그러니까 제가요, 아 저분만 따라하면 되겠구나 싶은 거죠. 야 이게 사람이요 이렇게 탁 이 대상으로 삼고요 이렇게 따라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좋아지더라고. 근데 좋은 게요 닮아가. 뭐가 닮아가냐면 헤어스타일이 닮아가더라고요. 저요 머리 많았어요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이거 근데 왜 헤어스타일이 닮아가지고 말이 지금 내가 더 빠져가지고 이게 하나 불만인 거예요. 이게 왜 강석진 사진 요즘에 L400으로 나요. 이게 난 이게 심각하더라고 이게요. 어쨌든 자기 스폰서에게 자기 자신이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보이는 파트너인지 한번 깊게 고민해 보세요. 저는요 제 자랑 아니고요 그냥 그렇게 해왔던 것 같아요. 스폰서하고 파트너 잘하진 않았어요. 사업을 잘하진 않았어요. 근데 스폰서하고 파트너가요 스폰서께서요 저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도 제가 알아서 하는 일을 했어요. 저는 여태까지요 처음에 교육 나오지 하는 소리를 듣고 그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이 사장 언제가 교육인데 이 전화를 받아본 역사가 없어. 13년 동안 내가 그냥 다 나왔어요. 네. 저와 같은 파트너가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자, 여러분 어떤 파트너가 되실지 결정하셔야 됩니다. 자세와 태도가 정말 훌륭한 파트너가 되셔야 되는 거죠. 시스템에 순종한다는 말은 시스템은요 여러분 이런 거지 않습니까? 대중 속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런저런 경험을 많이 했는데 그 안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내용을 뽑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 사업은요 대중 속에 있어야 돼요. 대중과 같이 하지 않고 대중과 별개의 곳에서 별개의 일을 하는 것은요 네트워크 사업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중을 이끌려면 많은 거대한 네트워크로 대중을 이끌려면요 이 네트워크 사업은 대중 속에 있어야 돼요. 즉 대중 속에서 꽃 피어나 시스템에 순종하는 일이 아메이 사업을 잘하는 일이에요. 자, 어느 성공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거 진짜 그분이 한 말이에요. 네,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맞다 싶어서 적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무엇인가를 발견하는데 가장 큰 장애는요 무지가 아닙니다. 그걸 알고 있다는 환상이에요. 착각이죠. 모르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는 착각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데 가장 큰 장애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너무 소리를 많이 질렀어요. 오랜만에 한 2년 6개월 만에 하다 보니까 막 업이 돼가지고 막 소리를 빡빡 질러가지고 목이 되게 아프네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 자신도 오늘 교육을 하면서 강의를 하면서 많이 동기부여가 됐고요. 제 자신도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에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의해주신 이승택 리더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그 기억이 빛나리 삼형제. 쓰리마. 네, 이승택 리더님께서 그 강의 중에 이야기하신 거 있어요. 최고의 동기부여를 뭐라고 하셨죠? 강의. 네, 스스로 강의하는 거. 여기 계시는 분들 모두 리더님들이니까 아실 거예요. 홈미팅을 진행하실 때 파트너분들이
강의를 준비해 오시는 파트너분이 있고 맨날 이렇게 난 몰라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켜보시면 아시죠? 몰라 안 해 이러시는 분들은 죽어 성장 안 된다. 스스로 준비하시는 분들 성장 된다. 스폰서가 시켜서 하시는 분은 성장되는 척만 된다. 아시죠? 네, 모두 이승택 리더님께서 두바이 수즈키 크루즈 A65에 함께 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4월 1일로 4월의 첫 시작이었고요. 그 시작에 이정원 리더님 너무 감사드리고 이승 리더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4월 달부터 새롭게 항상 새롭잖아요. 매달 새롭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항상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4월 달부터 새로이 그 화요일 날 10시에 건강 강의를 중심으로 한 제품 강의를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몇몇 리더분들께는 협조 요청 전화를 드렸거든요. 그 협조 요청 전화는 뭐냐면 저는 그냥 바로 스트레이트로 계속 진행할 거고 중간에 이런 강의가 필요하다라고